2015년의 도쿄는 한국인에게 더욱 특별한 여행지입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 그리고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는 굉장히 역사적인 해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 도발, 교과서 왜곡, 군비 증강, 평화헌법 파기와 같이 마치 150년 전 그 일본 제국주의 모습을 재현하는 듯합니다. 그 150년 동안 있었던 일본의 침략과 만행, 그리고 한국인들의 저항의 이야기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다는 이곳 도쿄에서 그 이야기들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도쿄 속 한국의 역사 이야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도쿄 관광객들이라면 꼭 들르는 관광 명소. 바로 곁에 뜨거운 역사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본 도쿄에서 무엇을 새롭게 깨닫게 될까요? 이번 여행의 출발은 긴자입니다. 도쿄에서 꼭 들르게 되는 쇼핑의 명소죠.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우리의 명동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입니다. 사실 여행 와서 눈에 보이는 것만 담아가기 쉽죠. 하지만 진짜를 만나려면 조금 더 들어가야 합니다. 긴자의 중심 거리 뒤편. 경찰 버스들이 대기 중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쇼핑으로 유명한 긴자거리 나왔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그 철조망 경찰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대규모 인원이 이동하는 걸 보니 보통 일은 아닌 듯합니다. 굉장히 경찰들이 지금 많이 지금 건너오고 있는데 이분들 어디로 가신 걸까? 한번 따라가 볼까요? 뭐 궁금한데. 관광지에선 마주치기 힘든 광경이라 일단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집회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기승천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혐한 시위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더 지켜볼게요. 혐한 시위란 말 그대로 한국을 혐오하는 사람들의 집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2007년 출범한 재특회는 제일 한국인이 가진 권리가 부당하다며 혐한 감정을 부추겨온 대표적인 단체인데요. 최근 더욱 빈번해져 긴자에선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됐다고 합니다.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인데요. 그때 우익 중에서도 가장 과격하다더니 카메라를 보자마자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인인 걸 눈치챈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를 지금 본 거죠, 지금? 우리를 보고 지금 뭐라고 위협적으로 보였는지 경찰이 나섰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때문에 지금 이제 집회 경찰에서 저희를 해달라고 지금 상황이 지금 저도 당황스러운 어떤 장면인데요. 저는 그냥 단지 그냥 와서 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좀 탈피하라고 그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 네, 알겠습니다. 그냥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좀 집단적으로 저에게 지금 욕을 하고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을 보면 여기 울컥한데요. TV로 여러 번 봤지만 눈앞에서 본 혐한 시위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답답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노골적인 표현으로 차별과 증오 범죄를 유도하는 건 유엔 국제인권규약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왜 주의를 주거나 제지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지금 여기 지금 하나 더 피켓에서 소개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위에 지금 북한 깃발이 있고요. 그 아래 지금 태극기가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We never forgive the Korean race. 우리는 한국 민족을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서 유지만 하는 듯한 경찰. 시위대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굉장히 그 긴박한 그런 상황이네요. 이게 지금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런 시위 모습이 아니라요. 제가 이 현장 속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떨리기도 하고요. 자칫하면 정말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국주의와 침략의 상징 전범기는 꼭 등장하는데요. 이 시위의 근본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 집회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보여주는 듯합니다. 다행히 이에 맞서는 건강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양심적인 시민단체 회원들이 맞불 집회에 나선 겁니다. 반대의 목소리에 더욱 자극받은 듯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실제로 10여 차례나 충돌이 있었습니다. 폭언은 물론이고 테러의 위험에도 시민들이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私たちは日本人として、差別主義、ナショナリズム、レイシズムに反対をしている彼らのデモに対して反対のアクション、運動をしています。カウンターアクションをしています。 90여 년 전 이곳 도쿄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 1923년에 있었던 그 관동 대지진 때 일본인들이 한국인들, 조선진들을 잡아 죽여라 라고 했던 어떤 그런 역사의 현장의 한 장면 속에 혹시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쪽 라인에서 이렇게 또 반대하면서 그런 거 생각해서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분명히 있다는 것, 이건 또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망령을 21세기 백주 대낮에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교포들은 불쾌감을 넘어 실제적인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もう朝鮮人っていうだけで、あそこまでこう、殺せとか言えるということ自身がちょっとありえないですし、もう笑いながら嘲笑しながら殺すということを言える、楽しんでる、それ自身がすごく恐ろしいし、インターネットで、書かれるとか本で書かれるだけでなくて、銀座と一番人通りが多いところので堂々とああいう形で言われる、それもゴミとかウッチムシとかゴキブリとか、そういうもう本当に口に出してはいけない言葉とセットで言われるということはもう耐えられないですね。 이 정말 뒤틀어진 그 한일 관계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가 바로 저 혐한 시위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곳 긴자거리 이렇게 걷다 보면요, 저런 시위대의 모습을요 어렵지 않게 만나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이라면 가슴이 뜨거워질 특별한 여행지. 긴자역에서 한 정거장 히비야입니다. 방금 전 긴자거리에서 본 혐한 시위대의 풍경이 기억에 남아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그 기분을 털어낼 만큼 히비야 공원은 아름다웠습니다. 역사적으로 거대한 정원은 지배층만 가질 수 있었던 특권이었는데요. 1903년에 문을 연 히비야 공원은 시민들에게 개방된
일본 최초의 서양식 공원입니다. 잘 가꿔진 일본식 정원과 도시 속에서 만나기 힘든 동물들까지 왜 이곳이 도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히비야 공원은 규모부터 압도하는데요. 무려 16만 평. 도시의 허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 핵심 기관들과 빌딩 숲에 둘러싸여 흔히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비교되는 도쿄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단순한 공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지금 히비야 공원입니다. 이 지금 도쿄 한복판에 있는 그런 공원이거든요. 근데 이 공원이 또 우리나라 역사와도 아주 관련이 굉장히 깊은 곳입니다. 역사 사건이 많이 일어난 곳이거든요. 자, 이 도쿄 한복판에 있는 이 히비야 공원, 저랑 함께 산책해 보시겠습니까? 입구에 모여 있는 사람들. 한눈에도 산책하러 나온 건 아닙니다. 도시에는 시민들이 모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히비야 공원이 그런 곳인 모양입니다. 여행책에는 산책하기 좋은 곳이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와야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私も雨の反動せずに安泰して戦いましょう。 입구부터 다양한 집회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아, 이거 뭐 헌법 집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전쟁, 원전, 뭐 가난한 나라 차별을 뭐 반대한다, 뭐 이런 그 헌법 내용들이 지금 있네요, 지금. 아, 이거는 지금 8시간 노동제, 그러니까 8시간 확보하자, 뭐 그런 의미 같아요, 지금. 아이고, 전단지가 정말 많습니다. 네. 전쟁 반대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아, 네네네. 이거 뭐 전단지가, 네. 집회가 얼마나 많은지 요즘 일본의 고민이 여기 다 담겨 있는 듯합니다. 최근 우경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아베 정부. 그에 대한 비판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 뭐 여기 뭐 아베 정권을 타도하자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요. 여기 굉장히 공원 내에서 지금 막 시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전단지가 지금 제가 이게 그 전단지 홍수예요. 지금 막 지나오는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전단지를 나누셔가지고 지금 전단지 지금 잠깐 받은 것만 해도 지금 한 4개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요. 이 사람들은 왜 여기 모였을까요? 質問があります。はい。コーナーで人が女に多いですか？労働者、働く者の生活と権利、このことを訴えてですね、この場所は非常に集まりやすい場所ですし、伝統的な場所ですね。一番中央西部に近い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し、ですから人権問題や労働問題、さまざまな集会が開かれます。 そうですか。 정부 기관들에 둘러싸여 있어 사람들에게 무언가 알리기 가장 좋은 장소였던 이곳 히비야 공원. 그건 1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와, 일본인들의 그 집회 열기가 정말 대단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우리도 집회를 가졌었습니다. 1919년 2월 8일, 바로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동경 유학생들이요, 바로 이곳 히비야 공원에서 모여가지고 대한 독립을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죠. 바로 이것이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조선은 독립국이다. 그리고 조선 사람은 자주민이다. 이 비장한 독립선언문과 독립만세 함성이 바로 이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60여 명이나 검거됐지만 이에 자극을 받은 조국에서는 한 달 후 3.1운동이 들불처럼 번져가게 됩니다. 일본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본물처럼 터지는 이곳 히비야 공원. 자유에 흠뻑 젖은 채 훨훨 날아가고 싶었을 약소국의 청년들이
적진 한가운데서 독립을 외친 곳입니다. 덕분에 식민지 조선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오늘 이곳을 찾을 수 있는 것이겠죠. 이곳 희비야는 우리 근대사와 많은 인연을 맺고 있는데요. 예, 바로 을사늑약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가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곳입니다. 이토가 왜 죽은지는 아시죠? 예, 바로 1909년 하얼빈에서 안중근의 총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일본인 이토 히로부미. 그의 노제가 치러진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장례는 국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우리에게는 침략의 원흉이지만 일본에서는 근대화의 주역으로 총리의 대신을 4번 역임한 그의 장례는 국민적인 관심 속에 치러졌다고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삶은 정말 드라마틱했죠. 평민의 집에 태어나서 하급무사가 되었고, 예, 그리고 서양 근대문물을 빠르게 수용하면서 일본 제국의 초대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을사늑약을 통해서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기도 했었죠. 그 과정에서 그는 일본의 개항, 발전, 그리고 팽창의 토대까지 마련해 놓게 됩니다. 그가 꿈꿨던 대일본 제국의 꿈. 그러나 그 꿈은 안중근 의사의 총에 의해 좌절됩니다. 그리고 이곳 희비야 공원에서 그의 마지막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러나 그가 만들어 놓은 그 팽창의 토대 그 위에 일본 제국주의는 폭주 기관차처럼 질주를 하게 됩니다. 희비야 공원에서 도보로 5분 거리. 한국인이 놓치면 안 되는 여행지가 또 있는데요. 35만 평의 녹지를 자랑하는 황거, 일왕의 거주지입니다. 메이지 시대에 조성된 이 공원은 도쿄 시민들이 즐겨 찾는 운동 코스입니다. 이 황거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웃고 또 운동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어디냐면요. 예, 바로 일왕이 머물고 있는 황궁입니다. 아마 뭐 동경에 오시면 이곳 한 번쯤은 오시겠지요. 황거 서쪽 끝, 황궁을 둘러싼 해자 위에 니주밭이라는 이름의 다리가 그림처럼 걸려 있습니다. 언제나 여행객들로 붐비는 촬영 포인트인데요. 외국인들에게는 매력적인 도쿄의 명소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뜨거운 현장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황거의 풍경입니다. 일왕은 일본군을 이끄는 최고 통수권자였고 국민들을 전쟁터로 향하도록 격려했습니다. 황궁에서 가까운 니주바시는 일왕이 국민들을 직접 만나 격려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일왕의 전쟁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일왕의 그 생활 공간이 보이고 있는 그 장소 앞에 와 있는데요. 네, 바로 여기에서 메이지, 다이쇼, 쇼와 그리고 현재 일왕에 이르는 그 일본 왕족들의 그 생활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이 1923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인 수천 명이 학살당한 사실, 그 사실에 대한 저항을 표시했던 바로 의열단원 김지섭의 폭탄 던진 현장입니다. 비록 그 폭탄의 성능은 위력이 대단하진 않았지만요. 바로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일본의 심장 아닙니까? 그 일본의 심장에 폭탄 소리를 울림으로 바로 관동 대지진 학살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남긴 바로 그 역사적 현장이라는 의미, 그 의미 하나도 그 사진 속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아름다운 풍경도 달리 보입니다. 목숨을 건 의거가 실패로 끝났을 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지섭 의사는 단식 투쟁으로 생을 마칩니다. 그만큼 일제에 대한 분노와 독립을 향한 의지가 뜨거웠던 겁니다.
이처럼 도쿄에는 한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가슴 아픈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제껏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일본 여행하면 화려한 겉모습만 즐겨온 건 아닐까요? 네, 지금 이제 많은 일본인들이 지금 이 문으로 지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바로 사쿠라다문입니다. 황거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라운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을 자주 이용했겠죠. 1932년 1월 8일 이람은 그날도 이 황거를 나가서요. 요요기 연병장에서의 신년맞이 열병식에 참석했습니다. 열병식을 마친 이후에 그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그때 초조한 마음으로 일왕의 마차를 기다리던 조선 청년이 있었습니다. 일왕이 탄 첫 번째 마차가 지나가고 국내 대신이 탄 두 번째 마차에 폭탄을 던졌고 바로 그 폭탄을 던진 주인공은요, 한인 애국단 소속 32세 청년 이봉창이었습니다. 동경에 오시면 이게 황거를 한 번씩 이게 둘러보십니다. 그런데 이곳이 바로 이봉창 의사가 폭탄을 던진 곳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꼭 한번 이곳에 오시면 이봉창 의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저 옆에 보이는 건물이 경시청입니다. 우리나라 경찰청이에요. 그리고 이 앞이 바로 황궁입니다. 바로 일본 내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한 곳 중에 한 곳이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봉창 의사가 폭탄을 던졌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바로 이 폭탄 소리 하나가 이후 한중인의 관계를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불행히도 명중하지 못했다. 중국 언론은 이봉창 의사의 찬사를 보내 일본을 자극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중국 침략의 기회를 엿보던 일본은 이 기사를 빌미삼아 불과 3주 후 상하이를 침공해 1차 상하이 사변을 일으켰고 이것이 불씨가 돼 5년 후 중일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난징 대학살을 비롯해 수많은 이들이 희생되었고 전쟁의 광기에 취한 일본은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한국인이 꼭 알아야 할 도쿄 속 역사의 현장. 이번엔 그 유명한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황거에서 불과 2정거장 떨어진 구단시타역 1번 출구로 나가면 되는데요. 도쿄 시민들에게는 그저 소원을 비는 일상적인 장소라고 합니다. 그간 한국인들에게 야스쿠니 신사는 논란의 장소, 그리고 막연히 불편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꼭 가봐야 하는 곳입니다. 과거에 대한 인식은 물론 앞으로 일본이 어디로 나아갈지 그 해답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가 바로 그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요. 몇 해 전에 학생들한테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젠틀맨이요 라고 너무 명랑하게 대답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긴 젠틀맨 아니고요. 말 그대로 신을 모셔놓은 사당인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여기가 뭐 한일 양국 간의 어떤 갈등의 도화선이 된다는 곳이죠. 이곳 도쿄에 오시면 볼 것도 많이 있지만 왜 이곳에 그 한일 양국의 갈등의 출발점이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만 개의 일본 내 신사 중 제일 큰 야스쿠니 신사는 크게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46만 명의 전사자들의 위패가 있는 추모의 공간, 그리고 전쟁 기념관인 유시칸이 바로 그곳이죠. 야스쿠니라는 이름은 나라를 편안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름과는 반대로 늘 논란을 몰고 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엔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변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종전 기념일 등과 같은 민감한 날 집단 참배를 강행해 왔습니다. 정부가 이러니 전쟁의 향수를 가진 전후 세대와 우익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구심점으로 뭉치고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꿔왔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당했던 우리들은 누구보다 야스쿠니 신사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침략을 피할 수 없었던 전쟁으로 미화하려는 검은 속내가 여기에서도 드러나네요. 작은 용어 하나에도 침략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야스쿠니 신사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입구에 지금 큰 간판이 하나 있어서 잠깐 멈춰봤는데요. 여기 지금 대동아 전쟁이라는 지금 용어가 지금 있어요. 제가 사실 좀 깜짝 놀랐는데 우리는 지금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지금 대동아 전쟁이라고 써 있거든요. 대동아 전쟁은 일본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부를 때 쓰냐면 그 서양의 어떤 압박에 맞서서 일본이 이 아시아 민중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의미에서 이 대동아 전쟁인데 그동안 일본은 과거 자신들이 침략과 전쟁을 도발했으면서도 전쟁의 피해자로 포장해왔습니다. 점령지마다 잔인한 만행을 서슴지 않았던 일본. 진주만 습격으로 미군이 개입해 폐색이 짙어지자 일본은 점령지 사람들까지 총알바지로 내몰았습니다. 어린 소년들을 자살 특공대로 동원해 전세를 만회해보려 했죠. 인간의 존엄을 하찮게 여기며 결사항전하던 일본은 결국 원폭 투하라는 끔찍한 재앙을 겪고 나서야 항복을 선언합니다. 대동아 전쟁 종전 70년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국가, 국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존귀한 생명을 바친 그 영령들에게 정성껏 그 감사의 마음을 표하자.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야스쿠니 신사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짐작이 되시죠? 굳은 마음을 갖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V에서 자주 보셨죠? 이곳이 야스쿠니 신사의 중심, 위패가 모셔진 곳입니다. 246만 명이 이르는 전사자들을 그냥 희생자가 아니라 신으로 모시는 게 일본 사람들의 특이한 점입니다. 일본 국민들 역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데 거부감이 없어 보입니다. 보통 본당에만 들르기 쉬운데요. 한국 사람이라면 바로 옆 이들의 전쟁 기념관인 유시칸에 꼭 들러야 합니다. 일본인들의 역사인식, 그 속내를 엿볼 수 있는 곳이죠. 입구부터 제로센이 맞아줍니다. 2차 대전 일제의 주력 전투기인데요. 침략에 쓰였던 무기들이 새 것처럼 당당한 위용을 자랑합니다. 벌써 마음이 불편해지네요. 이게 지금 읽어보니까 이 군기는 완전한 형태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그런 깃발이라고 하네요. 이들에게는 자랑인 듯합니다. 우리에겐 많은 아픔인데요. 군국주의의 상징이라고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 국제 스포츠 경기에 죄책감 없이 전범기를 들고 나오나 봅니다. 여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 있네요. 상해 그 군사령관 시라가와가 지금 여기 지금 사진이 걸려 있는데 여기 지금 와이셔츠 한 벌이 있습니다. 그 시라가 대장이 혈흔이 묻어 있는 와이셔츠라고 있는데 그 밑에 이 글을 읽어보면 조선 독립당에 속해 있는 자가 폭탄을 던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그 조선 독립당에 속해 있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윤봉길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지금 이 폭탄을 던졌잖아요. 그때 부상당해서 죽게 된 바로 시라가와의 그 혈흔이 묻어있는 그 와이셔츠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 상하이 침략을 기념하는 이 무대는 시라카와를 비롯한 침략자들의 마지막 순간이 됐습니다. 이봉창 의사의 도쿄 의거의 자극을 받고 거사를 자청한 25세 청년의 목숨을 건 투쟁.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이 한 장의 와이셔츠를 놓고 한국과 일본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리겠죠. 이 피 묻은 와이셔츠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25세의 그 청춘 젊음을 바쳐서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 정말 우리에게는 그 구국의 영웅의 모습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또 이쪽에서는 그 폭탄을 맞아서 죽게 된 이 시라가와를 조국의 영웅으로서 또 이렇게 전시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계속 저는요, 이 유식한을 지금 돌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역사에서 참 바라보는 그 엇갈린 시선들, 그 시선들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목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군국주의자들이 시작한 전쟁. 그러나 점차 일본인들도 그 광기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죠 지금? 여기 지금 보이세요? 지금 로프 있잖아요, 로프. 배에서 사용하는 그 로프인데, 이게요, 지금 어떤 걸로 만든 거냐면요, 그 여성들 있잖아요, 일본 여성들의 머리카락으로 지금 만든 겁니다. 전쟁에 앞서서 일본의 어떤 그 전 국민들이 정말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섬찟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우, 로프. 대박이다. 이 로프를 만드는데 10,000명의 여성들이 1년에 걸쳐서 만든 거랍니다. 와, 엄청나네요. 원래 나이 든 세대나 가던 곳이었지만 대대적인 세단장을 했습니다. 재무장을 위해 전후 세대 설득에 나선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는지 좋은 예가 여기 있는데요. 일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진화 사건이 뭐냐면, 바로 1937년 일어났던 그 중일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중일 전쟁을 이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남경 대학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인들이 정말 많은 중국인들을 학살했던 그 사건인데, 일본 제국주의의 잔인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난징 대학살. 6주 동안 20-30만 명의 중국인을 학살했다니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직도 일본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일본이 주변국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기는 지금 그 남경을 점령하는 과정만 나왔고요. 학살에 대한 이야기는 없네요. 오히려 지금 여기 지금 사진을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평화를 되찾은 남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만이라도 전쟁에 대한 반성, 이건 뭐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를 떠나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예의, 이런 모습들을 조금이라도 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 작은 희망을 갖고 지금 제가 이곳을 돌고 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네요. 다른 나라의 희생은 축소하거나 외면하면서 일본군 전사자들의 희생은 강조해 놓았는데요. 애써 미화하려 하지만 침략 전쟁으로 일본인 자신들도 불행해진 현실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 그 편지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아유, 마음이 너무 짠하네요. 어머니한테 편지 쓰는데 내일이면 아마 적과 만날지 모른답니다. 어떻게 보면 유서 아닐까요?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그런 편지를 보니까 마음이 또 착잡하네요. 전쟁 앞에 있는 한 인간의 모습. 일본은 이미 사과를 충분히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물을 잠깐만 둘러봐도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반성도 평화에 대한 다짐도 없는 전쟁 기념관은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전쟁의 원인조차도 다른 나라에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일본의 재무장에 긴장하게 됩니다. 먼저 침략하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지금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각국의 독립선언이라고 나왔는데요. 여기가 지금 마지막 실인데 좀 읽어볼까요? 일로 전쟁의 승리는 세계 그 아시아 그 인민들의 독립의 꿈을 생각하게 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이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꿈꾸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시아 민족의 독립이 현실이 된 것은 바로 대동아 전쟁 이후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각국 아시아 그 국가들의 독립은 바로 대동아 전쟁으로 인한 수혜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서술이 되어 있네요. 아베 정부 들어 교과서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곳의 논리대로 일본 청소년들의 역사를 배운다면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우경화 행보에 일본의 역사학자들과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목소리는 아직 소수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행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침략의 정의가 무엇인가 라고 지금 글을 적고 있네요. 일본이 패전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침략을 한 나라로 규정된 건 아닌가 라는 이런 글을 보면서 저는 정말 좀 충격이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한 바퀴 돌면 일본인들은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곳 야스쿠니 신사는 어떤 추도의 어떤 기념관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과거의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익들의 역사 왜곡의 혈안인 이유도 그 때문이죠. 전쟁의 광기가 여전한 유시칸의 공기와 달리 바깥 풍경은 평온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불안한 평화일 뿐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와서 소박한 소망을 비는 이들은 보통 시민들입니다. 그러나 100년 전 전쟁주의자의 손을 들어준 것도, 아시아인들에게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것도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광복 70주년 야스쿠니 신사에서 100년 전 전쟁의 망령을 다시 만난 듯합니다. 강한 일본을 내세우며 착착 재무장의 길을 향해 가는 아베 정부와 우익. 과연 우리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반문하게 됩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과거와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인이라면 꼭 가봐야 하는 특별한 도쿄 역사 여행. 그 마지막 여정이 남았습니다. 도쿄 여행하면 빠질 수 없는 곳, 일본의 전통을 만날 수 있는 아사쿠사 거리입니다. 우리의 인사동처럼 언제든 볼거리, 살거리가 넘칩니다. 바로 옆에는 도쿄의 새로운 상징 스카이트리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밤이 되면 화려한 도쿄 야경을 더욱 매혹적으로 만들어주는 곳이죠. 그러나 아사쿠사나 스카이트리에 들르실 때 바로 근처에 있는 이곳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뒤로 지금 일본의 번영을 상징하는 도쿄의 명물, 바로 스카이트리가 지금 보입니다. 이 스카이트리를 뒤로 하고 제가 지금 아라카와 강변의 한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요. 일본은 개항 그리고 비약적인 발전 이후 팽창을 하게 되죠. 이 팽창의 과정에서 힘없고 약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아라카와 강변에 그 아픈 역사의 현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도쿄에 오면 꼭 한번 와봤으면 했던 곳입니다. 이 아름답고 여유로운 강변, 이곳이 끔찍한 학살 사건의 현장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약 90년 전의 일입니다.
(1923년) 강도 7에서 8의 강진이 관동 지역을 덮쳤습니다. 사망자 14만 명. 그런데 유언비어가 돌기 시작합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푸는 등 테러와 방화로 일본인들을 공격한다는 이야기. 사람들의 분노와 불안을 조선인에게 돌리려고 일본 정부가 주도했다는 증거가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인, 경찰, 일반 시민 할 것 없이 조선인 사냥에 나섰고 희생자는 6천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 아라카와 강변은 피와 시체로 뒤덮였다고 합니다. 끔찍한 진실을 용감하게 세상에 알리고 희생자들을 추모해온 건 다름 아닌 평범한 일본 시민들이었습니다. こんにちは。はいはいはい。はい。私は韓国に歴史先生です。최태성です。いや前からここに来た方です。봉선화회는 때마다 추모 공연과 위령비 건립 등을 통해 관동 대학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데 아낌없이 헌신해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보고 또 감사의 표시도 좀 하고 또 이게 비석이 있으니까 추도도 좀 하고 그러려고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얼마나 잔혹한 학살이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このすぐ近くにこの木の橋があったんですね。旧四つ木橋と言います。でこの橋のところでたくさんの朝鮮人韓国人が殺されたんです。ですからここに追悼碑を作った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ね。関東大震災が起きてで東京は火事になるんですね。もともと朝鮮人がたくさんいたところに一気に人が集まってきてでそこで流言飛語デマが流れるんです。今燃えてるのはあれは朝鮮人が火をつけたんだ。地震があった9月1日の夜からこの橋の上では朝鮮人の虐殺が始まっているんですね。でそれは主に自警団による虐殺なんですけどね。で例えばこの写真は自警団の写真なんですけども、普通の人が日本刀とか棍棒とか竹槍とかあらゆる武器を持ってすぐに自警団を作って朝鮮人を探しては殺し始める。どうやって韓国人を見つけましたか？着ている服装なんかでも分かったって言いますけれども、でも特徴的なのはある言葉を喋らせるんですね。それは15円50銭っていう言葉なんです。ちょっと言ってみてください。15円50銭。そういう発音だとすぐに日本刀で切り殺されて川の中に叩き込まれた。そういう話ですね。15円50銭。中じゃないんですね。やっぱりその発音だとすぐ韓国人だ朝鮮人だと分かってしまう。 그러니까 이게 그 복장만 봐도 한국인 노동자인지 이렇게 분간할 수 있는데 발음도 시켜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엔 50전을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제 한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 그 발음이 좀 이렇게 어눌했나 봐요. 그래서 추 이렇게 추 원래 주 해야 되는데 추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다는 거죠. 저도 아까 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그냥 죽여가지고 그냥 강변에 이렇게 내던져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 아이고 참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추모비를 강변에 세우고자 했지만 국유지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2009년 이곳 강변 옆 주택가에 세워졌습니다. 과거사를 바라보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시각이 일본에 공존합니다. 아픈 역사라도 마주하려는 시민들이 계셔서 한일 관계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質問があります。あなたは日本人です。はい。なぜこの活動をしていますか？私自身がこのすぐそばで生まれ育った人間なんですね。ですからここの荒川河川敷っていうのは子供の頃遊んでいた場所なんです。でもこんな身近で虐殺事件があったって知らなかったんです。で当時のことを目撃したお年寄りも言ってたんですけども、本当にひどい殺し方だったからあんなことは二度と繰り返しちゃいけないって言ってたので、いまだに日本の中ではヘイトスピーチヘイトデモがあって韓国人は皆殺しにしろって言って叫びながらデモをしている人たちがいるんです。ですから私たち自身もやめるわけにいかないな、続けていくんだっていう強い意志を持って活動を進めています。 최근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국제 상황이 100년 전과 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재무장을 꿈꾸는 세력에 맞서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함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씨앗을 뿌려야 다음 세대에 평화라는 소중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